예,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거죠. 한국은 뭔가 진심을 다해서 뭘 개발을 하고 그게 개발이 성공하면 국내 시장에서 그걸 자기가 쓰려고 그걸 국방부가 사준다. 요번에 LH가 그렇습니다. LH 뭐 저게 원래 기본이 뭐 옛날 이제 그 좀 오래된 저기 무슨 저기 유로콥터사의 모델이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뭐 민수 모델이고 저런 거 가지고 뭐 만들었냐인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저거를 통해서 그 헬기의 기본적인 그 헬기를 만들 때에 들어가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 저는 그 핵심 기술 분야를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헬기랑 직결돼 있는 기술 분야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 4가지 분야를 보거든요. 아마 그것이 원래 카이가 추구했던 기술 분야이기도 해요.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는 비행 자동 제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헬기는 이 자동 제어가 이 고정익과 다릅니다. 이게 회전익은 비행 자동 제어. 두 번째가 진동 제어. 헬기 좀 이상해 가지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날개가 돌 때마다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그걸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날개, 그걸 이제 로터라 그럽니다. 헬기에선. 예, 로터의 설계 제작. 예, 이거 지금 거의 다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변속기, 기어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뭐 한 2만 분당 한 2만 회전 될 거예요. 그거를 분당 한 250회전 정도로 줄여주면서 그걸 감당해주는 그 기어박스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요번에 이제 하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문재인 때 그걸 서두르질 않았어요. 문재인이 뭘 서두르겠어요. 중국을 완전히 겁주는 거는 하나도 다 늦췄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핵심 기술을 완전히 이제 저희가 마스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코르스키가 무섭질 않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시코르스키도 우스워요. 싸울만 해요, 시코르스키랑. 예,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국방부가 5조 7천억 어치를 이제 구매를 결정을 했어요. 200대 이상을. 그래서 우리 낡아 빠진 500MD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코브라 헬기 이걸 싹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지금 굉장히 비행 자동 제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안정성이 있다고요. 뒤로 슬슬 빠지면서 미동도 안 하고 이 사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뒤로 쫙 또 저러다가 한꺼번에 쭉 빠져요, 뒤로. 그냥 아주 빨리 빠지죠. 아주 안정되어 있는 비행 자동 제어를 기막히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치가 저희가 이제 뭐 36대인가 있는데 그걸 72대로인가 늘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블랙호크는 특수전 헬기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예. 그거는 이제 특수전 헬기로 이제 전부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블랙호크도 저희가 몇십 대나 한 100여 대 가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 블랙호크.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수리온인데 저걸 육군이 한 200대 가까이 지금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기동 헬기로. 이 아파치나 블랙호크나 수리온은 전부 4,000마력급의 헬기들이에요. 수리온이 지금 만약에 요번에 그 기어박스, 그러니까 기어박스 개발에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수리온에 지금 있는 미국 엔진에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개비를 하면 수리온이 지금 그게 프랑스제 기어박스를 써가지고요. 그 수리온에 달려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T700 엔진의 힘을 다 못 써요. 한 90%밖에 못 써요. 90%도 참 못 쓸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맞는 거를 개발해서 저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수리온이 이제 힘이 블랙호크랑 똑같아져요. 저게 블랙호크급이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지금은 블랙호크보다 힘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수리온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해서 저 세 덩어리가 한 400대 되는 거예요. 아파치의 블랙호크의 수리온이 제가 육군에서만 운영하는 게 200대, 100대, 72대, 뭐 350대, 뭐 370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아래의 세 대 중에 2대는 저게 둘 다 LAH인데 맨 왼쪽 건 지금 있는 LAH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LAH를 무인기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이 시꺼멓습니다. 예, 그 무인기 LAH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LAH를
요번에 200대를 들여오니까 저렇게 되면 저게 한 거의 600대 가까이 되는 거죠. 또 무인 LH도 한 200대 들어오면 800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 유인기들을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리온과 유인 LH를 둘 다를 전부 필요할 땐 사람이 안 타고 원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유무인 듀얼 모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중인 거예요, 미국이. 우리도 그거 해야죠. 카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LH를 무인기화 시켜서 같이 이제 그 강습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카이가 해군 함정에서 하늘 높이 올려가지고 15시간 정도 채공할 수 있는 작지만 정찰 능력이 강한 그러한 헬기를 개발할 수 있겠죠. 마치 미국의 MQ-8C 파이어 스카우트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무시무시한 거죠. 일단 유인 헬기만 거의 지금 한 600대거든요. 지금도 600대고 저렇게 싹 개비하고 나면은 뭐 거기다 무인 헬기 붙이고 뭐 파이어 스카우트 같은 거 한국판 MQ-8C 같은 거 붙이면은 뭐 중국은 그냥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지상군이 육군이 북한으로 못 들어옵니다. 저 정도 있으면 겁나서. 그리고 여기는 해병대 헬기는 포함도 안 시킨 거예요, 지금. 해병대도 또 헬기 많이 챙겨드려야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젯벨트에 있는 나라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선두로 세운 젯벨트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과 같이 움직인다면 또 하나의 국내 시장, 또 하나의 국내 연구개발진, 또 하나의 국내 생산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통일된 8천만하고 저기가 합치면 저기 한 2억 한 3, 4천이 되고 저기가 딱 중국과 말하자면 러시아를 딱 포위하는 아주 수갑이 되는 거라서 뭐 저 어마어마한 겁니다. 벌써 이제 젯벨트에서 제일 군수산업 선진국은 노르웨이죠. 세계적인 군수산업업체 콩스버그와 남모가 있죠. 여기 지금 뭐 회사 아이콘 중에 아래에 두 개가 하나가 콩스버그 또 하나가 남모인데 여기는 벌써 감 잡았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하나와 현대로템하고 손을 잡았죠. 다시 말하자면 K자주국방 K군수산업의 글로벌 행보가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폴란드를 고리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제트벨트의 리더는 폴란드인데 폴란드의 큰형님 혹은 사부님이 이제 대한민국이 된 셈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듣기 기분 좋으라고 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어느 폴란드 사람이 댓글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가슴 먹먹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폴란드가 했어야 마땅했던 모든 것,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해낸 나라이다. Korea is everything Poland should have achieved, but did not. 먹먹하더라고요. 네, 먹먹해요. 그래서 폴란드는 지구 반대편에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일선인 제트벨트를 이끄는 나라고, 우리는 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딱 억지하는 그러한 벨트를 이끄는 그러한 핵심 주춧돌이고, 그래서 둘이 죽이 맞는 거예요. 죽이 맞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는 2030년께 미국 다음에 무기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미국 다음이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폐업이잖아요. 예, 러시아가 1년에 한 200억에서 400억 달러 사이로 할 텐데 그거가 그 시장이 어디로 가겠냐. 중국으로 못 갈 거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 다음번에 몰리니까 웬만한 나라, 웬만큼 망개진 나라,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미얀마가 중국 무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웬만큼 망가진 나라 아니면 중국 무기 안 써요. 그러면 러시아는 폐업, 중국은 족쇄가 채워졌어. 그러면 우리 앞에 실제로 남는 거는 딱 하나 남아요. 프랑스 따라잡고 딱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면 한국이 몇백억 달러 그냥 하죠. 지금도 올해 뭐 거의 200억 달러인데 올해 뭐 폴란드 특수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그거에 못지 않을 거라는 얘기 돌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반도체라든지 또 배터리, 자동차, 조선,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이런 미래 먹거리에 전부 한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한류까지. 참
네, 그렇게 돼서 이게 가는 건데 좀 출산율만 한 3명 정도 확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참 그 3명이란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예,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예,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짐승스러운 이미지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사실 아이 셋 되니까 사람들이 저희 동기들도 야, 너 너무 애 많은 거 아니냐 뭐 그러더라고요. 뭐 애 제가 키웠나요? 우리 착한 아내가 키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젯벨트가 형성되면서 젯벨트의 핵심인 폴란드가 한국과 전략적인 그런 연대를 맺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뜨게 된 데는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뜨게 된 데는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세계 석유가스 수급 체계가 변화한다. 혹은 뭐 러시아 PNG에서 LNG로 변화한다. 혹은 차이나 디커플링이 일어난다. 이런 차원의 결과적인 현상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죠. 미국의 개입주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완전히 그 미국이 그 팍스 아메리카나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걸로 미국이 그 증명해냈던 미국의 개입주의라는 그러한 세계 시스템에 관한 근본 구도, 월드 퍼스펙티브 자체가 바뀐다. 그거다. 지금 이 종합적으로는 그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1945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개입주의 세계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 세계 시스템 구도가 그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세계적인 이 전략가 조지 프리드만이 이거를 잘 짚어주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그때 말이 잘 안 통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월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월드 퍼스펙티브가 바뀌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철학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정학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관이라고 할 때는 이 경우에는 세계 시스템에 관한 기본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시스템을 월드라고 표현한 거고 근본 개념 혹은 기본 구도를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두시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And the same thing with what we're seeing here. So what is emerging from this, counter to what you will hear, I think, from most other people, is the tremendous power of the United States. A very idiosyncratic power, but one that decided the fate of Central Asia, of Ukraine, is deciding the fate of the Pacific, of China, and is doing so with extraordinary fewer casualties than any other activity. This is what we have to grasp, but this is why I started with a sense of perspective. And we have done brilliantly here, and we do not recognize what has happened. What has happened is a massiv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of the. 예, 여기서 월드 퍼스펙티브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가 잘 번역이 안 돼서 미국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개념이라고 제가 부연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월드 퍼스펙티브,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그때 세계는 세계 시스템을 뜻하고 그때 퍼스펙티브는 세계 시스템에 관한 근본 개념, 세계 시스템에 관한 근본 구도를 뜻합니다. 네, 계속 들으시죠. United States. I'm not even talking about the economic assault on Russia, the things we've done to China so they can't get chips. I'm not even talking about those things. It is that we do not have a sense of how successful we are at geopolitics. Partly because of our geography, partly because of our tactics, our technology, and so on. But far from a terrifying alliance of Russia and China suddenly emerging, each of them are struggling to find their bala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the whole, I'm pleased with that outcome.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지금 변화는 저는 어느 정도의 변화냐.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건 1941년 12월 6일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참전을 했어요. 네, 그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마감을 쳤죠. 원자폭탄까지 써가면서. 그러고 나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불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국이 구상한 세계 체제를 미국이 확립을 시켰다고요. 그게 한 1969년경까지는 잘 들어먹었는데 그 다음에 1969년 이후로 닉슨의 괌 선언 이후로 지금까지 53년 동안 그게 몸부림을 쳐온 거예요. 그 세계 시스템이. 중간에 한번 레이건 때 8년 반짝했어요. 그 53년 중에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계속 약화돼 간 과정이에요. 그 53년, 그 반세기가 1969년부터 지난 53년 동안의 반세기가 중간에 한번 레이건 때 반짝한 거예요. 8년. 그러니까 처음에 24년 동안 힘이 좋았고 중간에 한번 반짝했고 나머지 그 54년 중에 8년을 뺀 나머지의 53년 중에 8년을 뺀 43년은 계속 쇠락해 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샌프란시스코 체제 내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끝물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확 바뀐 거예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절대적 힘에 바탕한 직접적 개입이에요. Direct intervention이에요. 현장 개입.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다음번에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역사적인 것 쭉 짚으면서 한번 정리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지만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합니다. 이 시뻘건 덩치와 싸울 때는 절대로 몸무게로 다퉈서는 안 돼요. 항공모함이나 함정에는 어리석게 몸집, 체급으로 싸우자는 짓입니다. 마치 숙회가 오줌 싸듯 1, 2, 3차 방어선을 둘러놨기 때문에 이 항모는 또 한척 항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거기 잠수함도 따라가야 되고 뭐 이지스함도 따라가야 되고 항모 전단 하나 꾸리는데 투자비가 한 40조, 운영비가 연 4조입니다. 근데 항모 전단 또 2개는 꾸려야 돼요. 그럼 80조가 들어가요. 운영비만 연 8조 들어갑니다. 강철 관짝 세트입니다. 운영비 연 8조 들어가는 강철 관짝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항모나 함재기 같은 게 아니라 치명적 비대칭 독침이 필요합니다. 링크K라든지 미사일 방어라든지 전략적 타격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링크K랑 연결된 전투기라든지 공격 원잠, 무인 원잠. 예, 이 독침의 생명은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가 정말 뚜껑이 열리면 중국 거의 박살낼 수 있다. 이게 이 독침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링크K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쓰는 링크 16을 미군이 닫아 걸더라도 링크K 딱 온시켜 놓고서 우리가 쥐어 박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중국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능적이 돼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